삶의 에너지를 줄입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혜 디렉터 윤한성 목사입니다. 한 주일 잘 보내셨죠? 예, 반갑습니다. 자, 녹음하는 오늘은 여름치고는 좀 선선한 것 같습니다. 바람도 적당히 불고요. 물론 이제 낮에는 덥겠죠? 예, 여름에 더우실 때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더울 때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사실 인생이 길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깁니다. 그래서 꼭 제때 다 한다고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더워서 못하면 또 다음에 좀 더 열심히 해서 만회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시고 느긋하게 이 더위를 여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더울 때는 물도 많이 드시고 또 이제 돈이 있으시면 과일도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돈이 많으면 과일을 사드릴 텐데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더 좋은 나라가 돼서 모두 다 과일을 다 사 먹을 수 있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어쨌든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자, 제가 나눈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좀 적용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오랫동안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듣고 실천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실천하다 보면 분명히 삶의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것을 느끼게 되시고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그 만물들은 모두 에너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비가 내리는 것도 폭포수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다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자연적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현상들이고 또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삶의 에너지를 줄인다는 것은 순리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리를 따라 산다는 것은 자연 질서 플랫폼을 따라 산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에너지가 많이 들지 않고 신나게 또 즐기면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에너지를 줄이는 지혜를 사실은 많이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삶의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미션을 드렸습니다. 이 가족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랬죠. 예,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천해 보셨습니까? 예. 실천은요, 즉시 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혹시 지난주에 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주에라도 오늘 당장 한 3가지 일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족관계 속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예, 하나 되는 부부, 어떻게 하면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부관계 어떻습니까? 역시 쉽지 않죠.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뭐해서요?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안정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쉽게 관계를 맺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자, 먼저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이 이야기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진짜 정말로 금술이 좋은 부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말고요. 정말 그 사람들을 깊이 아는데 알면 알수록 정말 저 부부들 보면 부러워하는 그런 부부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저희 집에 친구들 부부 그리고 선배 부부들이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부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걔들 정말 좋지 않아? 좋아 보이던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임에 가장 나이 많은 형이 아니야, 깊이 들어가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그 모임에서는 저만 목사입니다. 그래서 형 그런 것도 알아? 그랬더니 형이 야 나도 알 건 다 알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부부 관계, 그런 부부 관계를 가진 부부가 많을까요? 제가 이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이렇게 출처를 밝힐 수는 없지만 제 기억으로는 어떤 기독교 상담단체에서 그런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의 통계를 보니까 참 우리 부부는 좋습니다. 우리 부부는 참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 부부는 과연 몇 퍼센트나 나왔을까요? 예, 10%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10% 정도만 좋은 부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에서 만나는 부부들, 그 부부 10쌍 중에 한 쌍만 진짜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웃고 다녀도 사실 들여다보면 9쌍은 어떻다고요?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쵸? 참 아쉽습니다. 그쵸? 그래서 뭐 연예인들이 이렇게 TV에 토크쇼에 나와서 우리는 사실 뭐 쇼윈도 부부였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보여지는 부부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한 90% 정도는 다 무덤덤한 아니면 왼수 아시죠? 옛날에 오락 프로에 나왔죠. 예, 천생연분이 답이었는데 예, 정말 왼수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모양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저 부부는 좋은 부부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겉모습만 보고 속는 것은 어린아이의 일입니다. 그렇죠? 어리다는 거죠. 어리면 뭐만 봅니까? 예, 겉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놀이동산의 기곡산장 같은 데 가면 아이들이 막 놀랍니다. 왜냐하면 무서운 가면을 쓰고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막 혼비백산하는데 엄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러죠? 예, 어른들은 다 알거든요. 가면 속에 우리와 똑같은 그냥 사람이 있다는 거를 아는 거죠. 예, 겉모양 속에 있는 진짜를 아는 겁니다. 자, 좋아 보이는 부부가 있으십니까? 그런 부부를 알고 계십니까? 예, 10쌍 중에 한 쌍은 꼭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노하우를 어떻게 하면 좋은 부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배워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드라마 상류사회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게 최준기라는 그 역할이 나오는데 그 부모가 나옵니다. 그거를 양희경 씨가 이렇게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양희경 씨 부부가 정말 좋은 부부입니다. 한번 보시면 배울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에게 적용도 한번 시켜보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저희 부부는 어떨까요? 저희 부부는 좋은 부부일까요? 예, 자체 평가로는 뭐 좋은 부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이 이 지역에서 저희가 한 10년 사역을 했는데 사람들이 저희 부부 관계가 좋다는 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왜 그렇게 부부 관계가 좋니?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예, 그 노하우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첫째로는 정말 믿지 않아서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부, 그러니까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부부는 다 별로 안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을 조용히 불러가지고 야 정말 니네 엄마 아빠는 싸우지 않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싸우지 않는다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예, 에이 애들 교육을 참 잘 시켰네. 그렇게 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어떤 분은 아예 그냥 우리가 나타나면 인사도 안 하고 갑니다. 알고 봤더니 이제 우리 부부가 맨날 붙어 다녀서 싫어서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뭐 이렇게 길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좋은 부부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예, 드물어서 그렇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많은 부부들이 노력하면 좋은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부부는 처음부터 좋았을 것 같습니까?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신은 뭐죠? 예, 자연 질서 플랫폼을 존중하기 때문에 모난 인격의 젊은이들이 만나서 자연스럽게 좋은 부부가 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다. 예, 척박한 마음의 땅에 그 땅을 개간해서 서로 마음을 맞춰 땀방울을 흘리면서 그 마음을, 그 관계를 일구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땅을, 그 부부라는 좋은 관계의 땅으로 만들면 열매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라는 신이 축복해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처음 만나서 서로 다르고 서로 참 관점도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다 극복하고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좋은 관계로 만들어 가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 그 부산물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에 자기들이 노력한 것보다도 더 큰 결과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저희 부부가 깨달았던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하나가 있으시면 그것을 적어 두셨다가 꼭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부는 최소 단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는 최소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가장 작은 관계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예, 하나의 독립된 존재 한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라 뭘로 만들었다고요? pair, 쌍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부라는 관계를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한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이 부부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부 관계를 정확하게 아름답게 좋게 만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세상의 모든 관계를 좋게 아름답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상의 여러 관계들 속에서 정말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신이 만든 최소 단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이 부부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가장 펀더멘탈한 근본적인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어떤 유명한 배우가 이제 이분은 연극 배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극 배우들이 배가 고프잖아요. 옛날에 굉장히 어려울 때 부부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뭐죠? 굉장히 좁은 방에 둘이 누워서 자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또 보기 싫어도 나갈 수도 없었죠. 그래서 딱 둘이서 굉장히 가까이 붙어서 누워 있는데 정말 외롭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남편이랑 가까이 붙어 있는데도 누워서 야, 정말 외롭다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참 슬프죠? 예, 슬픈 겁니다. 그래서 정말 최소 단위인 이 부부 관계지만 현실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되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완벽해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관계이지만 서로 가장 가까이 붙어 있어도 정말 외로운, 예,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완벽하고 기본적인 관계가 균열이 가서 심각하게 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뭡니까? 예, 현실 속에 나타나는 부부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 만들 때는 최소 단위로 아주 한 묶음으로 잘 만들어진 관계가 바로 이 부부관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부관계에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화학에서 나오는 공유결합. 신은 부부관계를 공유결합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유결합의 특징은 뭐냐? 그것은 서로 떨어져 있으면 불완전한데 서로 하나가 되면 완벽한 결합을 이루는 그런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은 뭐죠? 둘이 불완전한데 더욱더 완전하기 위해서 이 부부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부의 관계는 뭐죠? 처음부터 아주 완벽함을 추구하는 관계다. 그것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공유결합이라는 것은 어떤 결합보다도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붙으면 떼어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라는 신이 부부의 결합을, 부부의 관계를 창조할 때 굉장히 강력한 관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조금만 하면 뭐 이혼해, 그렇게 하면 이혼할 수 있는, 그렇게 쉽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결합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결합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역경이 다가와도 둘이서 정말 온전한 공유 결합을 하게 되면, 부부가 하나를 이루게 되면 그 모든 어려움을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목사지만 이런 농담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 관계가 좋은 부부가 지옥에 간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들이 지옥에서 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당신 힘들지? 뜨겁지? 내가 바람 불어줄게? 좀 있어 봐봐. 아니야, 당신이 더 힘들지. 내가 막아줄게. 여러분, 이게 지옥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여러분, 좋은 부부의 관계를 가진 부부들은 정말 지옥에서도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게 이 부부 관계의 강력함입니다. 물론 농담입니다. 지옥은 여러분 이 농담으로 받으셔야 되고요. 지옥은 이거 이상입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좋은 부부 관계로 거기 가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결합을 이룰 수 있고 또 그 힘도 놀랍기 때문에 이 결합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결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부부관계는 최소 단위다. 최소 단위의 관계다. 그래서 둘로 나눌 수 없는 하나의 기본 단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부부관계를 맺으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정말 이 결혼은 놀라운 힘을 얻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로 깊은 관계가 부담되어서 결혼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만약 결혼하지 않으시면 이 하나가 된다는 기쁨을, 또 강력한 힘을 갖는다는 그 모든 것을 동시에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롭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으면 이 관계의 기본 단위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경험해야 하는 가장 큰 고통, 외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결혼을 하지 않으시려면 이 종교에 깊이 기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온전히 결합하지 않으면 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외로움에 대해서 이제 전에 제가 좀 강의를 했을 때 이런 게 있었죠. 예, 국민일보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독신으로, 그러니까 자유롭기 위해서 혼자 산 60대 이상을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제는 정말 외롭다. 예, 그러한 조사를 한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종교에 기여했던 그런 싱글로 계신 선교사님들, 그러니까 선교일이 너무 바빠서 결혼을 못 하셨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나님과 상당히 온전한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싱글 선교사님들조차도 나이 들면 이 외로움에 몸서리 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글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고 시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시작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혼자 사는 분들 정말 잘 관찰해 보십시오. 이 커리어 우먼이나 능력 있는 독신남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정말 그들이 외롭지 않은지. 외롭지 않다고 얘기를 해도 이 삶이나 모습에서 분명히 그런 외로움들이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를 포기하고 뭐를 얻을 것인지 생각해 보면 이 결혼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더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부부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창조했을 때에 좋은 부부관계,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13년 인권보건복지협회라는 곳에서 재미있는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조사입니다. 다시 당신의 배우자와 결혼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으십니까? 자, 다른 거 다 두고 여자분들이 절대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남편 입장이 있고 그 아내 입장이 있겠죠. 여자분들은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가 18.9%였습니다. 그리고 답을 유보하는 사람들, 왜 유보하는지 아시겠죠? 이분들이 52%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결혼하겠다 하는 분들은 19.4%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70.9%는 다시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결혼하고 싶다는 분들도 한 20% 나왔는데 저는 그 10%가 아마도 그러니까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도 비슷하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할 수 없고 만약에 결혼한다면 그냥 익숙한 이 사람이랑 하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아마도 10%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말씀드린 기독교 상담단체의 조사 기억나시죠? 한 10%만 좋은 부부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20%이지만 그 중에 10%는 좋아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괜찮은 선택이기 때문에 다시 결혼한다는 겁니다. 참 슬픕니다. 그렇죠? 슬픈 겁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결혼 만족도는 이만큼 한 70.9%가 좋지 못하다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화 시간은 어떨까요? 대화 시간. 여러분들은 남편과 또 아내와 얼마나 오랫동안 대화하십니까? 여러분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미션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사에 의하면 30분에서 1시간 대화하는 부부가 32.9%, 10분에서 30분 대화하는 부부는 29.8%, 10분 이하로 대화하는 부부는 8.6%였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50에서 60대는 거의 대화하지 않는 부부도 상당수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현실 속에 있는
부부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랑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강력한 결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부부가 왜 이렇게 망가져 버렸을까요? 자, 그 이유는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강력한지, 이 불완전한 인간들이 만나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관계가 얼마나 힘들고 또 조율이 많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시작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결혼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도 정확히 알고, 그리고 온전한 결혼을 하게 되면 얼마나 좋은지도 동시에 알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훨씬 더 온전한 부부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런 것들을 알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얼굴 좀 예쁘고 학벌 좋고 부자라고 해서 결혼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것들로 절대 채워지지 않는 놀라운 부부관계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조건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 없어도 되는데 돈은 없으면 안 되겠더라. 농담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남편이 아니고 돈을 택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면 돈이 조금만 있어도 생존의 문제가 조금만 해결돼도 남편이 없으면 안 좋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남편이 없어서 겪는 엄청난 어려움, 그 중에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큽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마도 돈이 없어 굶어 죽을 때가 되어도, 돈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어도 남편이 옆에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자, 그럼 올바른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맨 처음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부부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반자가 되어야 되고 동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만들고자 하는 인생 목표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부부는 온전한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해의 그 외도 아시죠? 외도. 그 외도를 만들었던 부부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 1976년도에 그 외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둘이서 그냥 꽃을, 나무를 하나씩 심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이 지났을 때 그 외도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부부가 한 방향을 보고 간 것이죠. 이 한명숙 총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부부의 이야기가 참 재밌습니다. 이 부부가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남편이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을 징역을 살았을까요? 남편이 13년 6개월을,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만약에 25살이 결혼을 했으면 39살이 되었을 때 남편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게도 남편이 한 10년 정도 복역을 했을 때 아내인 이 한명숙 총리도 2년 6개월 동안 징역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부 생활이 온전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부가 어떻게 계속 하나가 될 수 있었죠? 그것은 민주화라는 한 방향을 그들이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방향을 잡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결합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원대한 방향을 잡아야만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아주 작은 건 안 되겠습니까? 아주 사소한 방향은 안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소한 방향을 먼저 많이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소한 방향을 부부가 한 마음으로 설정을 하고 나가면 그 원대한 방향도 결정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부부는요, 청소를 할 때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이 사람들 집에 가보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 청소할 때 한 방향을 만들고, 뭐죠?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부부는 드라마를 볼 때 한 방향의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부부 얘기입니다. 저희 부부는 새벽부터 드라마를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막내를 재우기 위해서 밤에는 드라마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모아두었다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저희가 한 아침 6시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를 봅니다. 그러면서 막 수다를 떱니다. 그래서 뭐 대사의 뉘앙스를 분석하고 캐릭터를 분석하고 상담 사례를 막 드라마 속에서 모읍니다. 이 다음 시간에 이제 저희가 저희 부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부부는 한국 사회의 그 정신 문화와 가정 사역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서 사회를 분석하고 인물들을 분석해 가는 겁니다. 그 드라마 하나를 보는 것도 서로 한 방향을 맞추는 것이나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로 등산이라는 방향을 맞추셔도 됩니다. 영화라는 한 방향을 맞추셔도 됩니다. 가수 션과 배우 정혜영 씨가 이제 부부인데, 그 부부는 뭐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 같습니까? 봉사와 기부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션이 많이 등장하지만 사실 정혜영 씨가 그거를 인정해주고 받아주지 않으면 션이 절대로 그렇게 기부 못하는 거 아시죠? 못합니다. 그게 부부죠. 그래서 이 정혜영 씨가 더 대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부든지 한 방향을 맞춰 가십시오. 그러면 그 한 방향으로 맞춘 시간만큼은 반드시 부부가 하나의 결합을 이루고 한 마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하나를 잡으면 한 시간이 한 마음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영역으로 넓혀가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 볼 때 줄거리 아시면 안 됩니다. 줄거리가 기억나면 안 됩니다. 서로 막 이야기를 한다고 줄거리 기억 하나도 안 나야 됩니다. 아니 뭐 드라마가 뭐가 중요합니까? 있어 봐봐, 안 들리잖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부부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합니다. 둘이 드라마 하나를 보면서 수다를 막 떠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가 된 부부 관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서로 상대방의 그 한 방향을 맞춰갈 수 있을까요?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방법은 같이 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아리가 있으면 동아리에서 같이 일을 해보시고,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한번 해보시고, 봉사단체에서 같이 일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일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뭐 꼼꼼하게 하는지 꼼꼼하지 못한지, 그리고 어떨 때 화가 나서 욕을 하는지, 또 어떤 욕을 쓰는지, 또 짜증은 언제 내는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고 비교 분석해서 내가 뭐는 버리고 뭐는 택할 것인지 정확하게 보고 배우자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한 방향으로 맞춰갈 수 있는 공통점이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 콩깍지가 씌어야 이렇게 결혼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그 콩깍지가 벗겨질 때 결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콩깍지를 벗고 비교 분석해서 정말 냉철한 상태에서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될 것인가, 이 사람과 내가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온전한 결혼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화입니다. 대화. 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부부 관계에서 대화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남편과 아내와 하루에 얼마나 대화를 하십니까? 적게 하시는 분들은 왜 적게 하시고,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왜 많이 할 수 있게 됩니까? 답은 굉장히 간단하죠.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예, 공통부모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공통부모, 즉 공유하는 것이 많아야 대화를 오래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라는 공통부모가 있으면 대화가 잘 되는 겁니다. 저 배우 보톡스 많이 맞은 것 같아. 너무 눈에 띄지 않냐? 그러면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공통부모가 있어야만 대화를 유지할 수 있고 또 대화할 거리가 있는 겁니다. 정말 큰 비전을 공유하게 되면 하루 종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부들을 한번 보십시오. 남편은 직장에서, 요즘은 아내도 직장에서 서로 따로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부모가 없을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뭐 서로 이제 세일즈맨이니까, 샐러리맨이니까 서로 대화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개인적인 인간의 그 깊은 이야기들은 공유하기가 참 힘들어진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이렇게 공통부모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그런 공통부모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화의 내용은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거의 대부분 뭐죠? 밥 먹자, 자자, 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경상도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냥 표현만 다르지, 다른 뭐 모든 사람들이, 모든 부부들이 대체로 그런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만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시간 이상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들도 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가 많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공통부모가 자녀밖에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통부모를 많이 만들어 가셔야 된다. 그렇게 하면 좋은 부부의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한국 사회의 정신문화와 가정 문제에 관심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대화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끝장 토론 아시죠? 그런 것처럼 새벽까지 이렇게 대화를 할 때도 많습니다. 무슨 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내랑, 남편이랑 대화하는 게 즐거워서 새벽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화는 양입니다. 질도 중요하지만 양이 처음 시작입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대화할 수 있도록 공통부모를 많이 만드십시오. 그러면 이게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공통부모가 많을수록 대화의 양이 늘어나고, 또 대화가 많이 되니까 공통부모가 또다시 커져가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부부의 대화의 양과 대화의 질, 그리고 대화의 패턴을 잘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분석하셔서 고치셔야 됩니다. 안 좋은 부분들은. 그래서 공통부모가 없으시면 아주 작은 공통부모부터 한번 만들어 가시고 점점 대화의 시간을 늘려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부부가 하나 되는 경험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에너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이죠. 자, 부부관계는 엄청난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도 있고 엄청난 에너지를 소멸시킬 수도 있는 그런 오묘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신은 부부의 관계를 세상에서 최소 관계 단위로 만들었습니다. 이 관계를 잘 분석하시고 온전한 관계를 만드시면 세상의 모든 관계를 어떻게 해요? 올바르게 좋은 관계로 만드는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미션이 뭐라 그랬죠? 부부의 대화 패턴 그리고 양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부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있는지, 그 한 방향이 뭔지 서로 한번 대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화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답을 정하지 말고 해라. 답을 정하면 싸웁니다. 좀 싸워도 여러분 부부가 대화의 양을 늘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화의 시간을 좀 늘려가시고 그 대화를 하면서 공통부모들을 많이 찾는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더울 것입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삶의 에너지를 줄입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